어떤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시간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3가지만 꼽아보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강약품인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쉬었으니까 화요일부터 이미 크게 올랐어요. 7월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한다라는 이 내용이 흘러나오면서인데 이에 대해서 부강약품에 대한 우리 팀장님의 의견 어떤지 답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동성 확대를 조심해 보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강약품은요, 임상 2기가 이제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발표는 안 남았고 하지만 치료제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본다면 상한가 더 갈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들이 많았고요. 또 렘데시비르가 간 손상이 심해서 오히려 반대로 부강약품이 임상 허가 난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 또 그와 달리 뉴스 대비 좋은 호재 대비 주가가 가담한다라는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꽤 있었어요. 현재 부강약품은 장중의 고점인 32,900원보다는 조금 낮은 315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84% 상승합니다. 우선 그러면 호재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부강약품이 갖고 있는 호재 임상 이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상업용 중에서는 임상이 가장 빨리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염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부강약품이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그 레보비르 같은 경우 기존의 비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비형 간염 바이러스 말고 다른 바이러스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유전 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그 분석을 해보면 바이러스가 이제 그 복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게는 몇 배에서 크게는 100배까지도 이제 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복제 기전을 억제할 수 있는 바로 이 레보비르가 충분히 좋은 역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참 이제 이슈가 됐던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렘데시비르도 바이러스 유전 물질 복제를 억제하는 성질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렘데시비르와 약간 그 비슷한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레보비르는 다른 질환에 쓰이는 약물을 가지고 그 새로운 질환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신약 재창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처음부터 뭐 임상을 해서 개발하는 기업도 있지만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을 약간 변형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게 어찌되었던 간에 시판된 약품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적용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성 테스트는 최초 신약 물질보다는 조금 더 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만큼 시판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강약품이 이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치료제라던가 백신 관련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 고르기가 힘든데 추후에 정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면 네. 정부에서 작은 기업들보다는 그동안 많은 임상이라던가 뭐 약품들을 갖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의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어찌되었던 간에 네. 이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많이 지원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형 제약사라고 무조건 치료제를 빨리 이제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약품을 만들던 아니면 기존의 약품을 변형시키던 간에 그 지원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 부강약품이 앞으로 정부 지원의 1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강약품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잖아요. 부강약품의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오늘 장중 최고점에 팔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좀 기다려볼까요?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완전히 나오려면 아마 올해 말 그 정도는 돼야지 아마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도 지금 임상
이상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3, 4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온다고 또 바로 시판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임상, 상업용 임상에서 가장 빨리 들어가고 있다는 모멘텀. 그래서 이 모멘텀 때문에 다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일단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약간 아쉽다고 하더라도 전고점 매물대를 돌파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수급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일단 며칠 더 조금 보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신규적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면 저는 3만 원 이하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여기서 목표가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장대 양봉 한두 번 정도를 목표가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점 종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8,500원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남선알미늄 그리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서울시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남선알미늄이 4%대 강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당선 소식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테마주거든요. 지금 사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뭐 정치 테마주는 투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투기다,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봐야겠죠. 정치 테마주 재료 소멸됐다, 그러니까 당선됐다고 급등을 바라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은 이미 선거 전에 다 팔았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낙연 테마는 총선이 아닌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상한가 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야 참고 버텨보자. 뭐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남선알미늄에 대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투기라고 했는데 그럼 정치 테마주 전체적으로 다 보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다 보지 않는 것이 맞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어차피 재료 소멸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과거의 경험을 이제 살펴보면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그러니까 총선, 대선 이게 이제 가장 큰 테마잖아요. 그래서 총선, 대선이 임박할수록 이제 지지율 1위나 2위를 달리는 대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 전 1, 2주 전까지는 이제 시세가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총선, 대선 1, 2주 전부터 이제 수급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총선 대선이 종료된 이후에는 누가 당선되었던 상관없이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낙연 그 후보가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황교안 후보와 큰 격차를 벌리면서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과거 경험에 의해서 모멘텀은 소멸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선알미늄은 지금 이낙연 후보와 그 혈연으로 엮여 있는 사이죠. 계열사인 이제 SN그룹 사원기업의 전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의 친동생 이계현 씨란 이유로 엮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어쨌든 혈연, 지연, 학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99% 이상이다 보는데 그중에 가장 강한 게 혈연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혈연 관련주가 대표주죠. 그래서 남선알미늄이 대장주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슈 소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야? 정치 테마주에는 이런 말이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보유자들도 매도하자. 따라서 목표가는 따로 주지 않으실 건가요?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네. 보면은 어차피 기술적인 대응으로도 봤을 때도 최근에 기록했었던 저점이 한 4,700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막 이 구간을 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에 거래되는 그 거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4,0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보유 하신 분들도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남선알미늄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분 매도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인맥 테마주라는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본다면 정책 테마, 또 정치 테마주 안에서 아이제비전을 봐야 될까요? 지금이 투자적인 것인지
한번 궁금해요. 와이파이 관련주인데 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잘 안 갈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그에 대한 토론방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가장 핫한 게 사실 5G고요.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예요. 더불어민주당 공약 1호 전국 와이파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아이즈비전이라던가 파워넷이라던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는데 이 주의 딱지를 달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최근에 변동성이 크면서. 그리고 공약은 공약일 뿐 지금 와이파이에 정부가 신경을 쓸 땐가라는 이야기. 이 마지막 의견이 약간 팀장님하고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주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주의 딱지가 붙었다고 주가가 못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의가 붙은 종목을 잘 봤을 때는 네. 주의와 주가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으니까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너무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공약했었던 내용을 한번 보면은 그 1호 공약이었습니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올해 1만 7천 개, 2022년까지 3만 6천 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약 3만 개 정도의 공공 와이파이를 늘리려면 3,5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자금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 한국에 공공 와이파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7만 개 정도가 구축돼 있어요. 여기서 3만 개 더하면은 한 10% 정도 더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더 구축된다고 해서 뭐 혁신적으로 아무 데서나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물론 어느 정도 실현되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파기지국도 오늘 16%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한 6에서 7% 상승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로 보고 들어가셨다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아이즈비전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나와야 될지 손실을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네.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이파이 대장주로 분류가 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본 사업은 그 알뜰폰 사업이 본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이즈 모바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SK텔레콤의 망을 이용한 그 알뜰폰 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알뜰폰 사업도 작년 말부터 좀 많이 그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5G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는데 5G 스마트폰은 단말기 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단말기를 턱 하고 사기가 어려워서 비싼 요금제를 끼고 이제 가입을 하고, 그러면 SK나 KT, LG를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알뜰폰 시장이 좀 위축됐고 실제로 IG비전도 주가가 좀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테마성에 의한 급등 이상의 점수는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차트를 봐도 그 21 이평선 돌파를 시도했다가 부딪히고 고점에서 약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으로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부딪히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번 정책 모멘텀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와이파이 관련주는 조금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이제 인맥 테마주들도 비중 축소, 그리고 이 와이파이주도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 네네. 정치 테마주가 핫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어제 총선이 끝이 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유로 남북 경협주들도 상승하거든요. 그럼 이 여당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 테마주, 공약 테마주로 갈 만한 건 없을까요? 제가 이제 하나를 뽑아보자면 유통주를 그래도 좀 뽑고 싶어요. 유통주요? 네, 그래서 이 총선이 네.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현금 지급 방식의 경기 부양. 정책이었잖아요. 상품권으로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총선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던 현금 살포 정책은 단기간에 소비 부양 효과를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낙폭과대 있었던 유통주들이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종목을 보자면 뭐 이마트 같은 종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바닥권을 다지고 완만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은 분명히 이제 사용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러면은 그 단기간의 소비 부양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또 최근에 언택트 관련해서 오프라인 소비는 위축되지만 온라인 소비는 급증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마트의 실적을 충분히 방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관심주로, 정책 관심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책 테마주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은 이제 소비 부양,
그래서 이마트로 불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됐길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